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8월 12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 경마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서울과 부산 경마만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8월 12일 토요경마는 총 15개 서울 경주만 펼쳐지겠고요. 1경주 발주 시각은 14시입니다. 그러니까 2시입니다. 2시에 1경주 발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1시까지는 경마장에 나와 주셔야 되겠죠. 해마다 여름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대박 배당이 터져 왔습니다. 뭐 최고 배당도 경신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역시 이 터지는 판때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막상 출마표가 뜨고 보니까 역시 혼전 레이스가 많아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자, 오늘 8월 12일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10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 15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후반부 레이스를 집중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10경주, 11경주, 13, 14, 15 저렇게 5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추천 경주는 아닙니다만 이 7경주 같은 경우도 분명 좀 배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경주는 강민님 현장까지 고민해 가면서 현장 승부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면서 7경주도 배당이 좋으면 배팅 강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 경주는 10경주, 11경주, 13경주, 14경주, 15경주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UCC 본예상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일단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 먹을 게 있는 레이스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황금연못, 4번마 카이저 퀸, 그리고 9번마 허니 바로우즈, 이런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4번마 카이저 퀸이라는 마필은 배고픈 최원준 기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회는 최원준 기수한테는 무조건 강공이에요. 뭐 최원준이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건데요. 사실 카이저 퀸이라는 마필은 6월 4일 경주에서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이에요. 외곽에서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보다는 분명 호전된 경주력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도 초반 선행을 나서고 3코너에서 선행을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재추진을 했는데 거의 뭐 2척 싸움을 들어가다가 한 100m 남겨놓고 마지막에 좀 끝걸음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죠. 여기선 그냥 선행입니다. 상대 선행마가 보이질 않아요. 외곽에 있는 9번마 허니바로우즈라는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보고, 또 빅토아르 기사 안장이기 때문에 많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겠습니다만은 이 허니바로우즈가 선행을 갔던 4월 9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 거거든요.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마 카이저킨이 여기선 단독 선행이다 라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면 1000m는 그냥 돌아요. 그래서 4번마 카이저킨, 인기마 중에는 4번마 카이저킨을 웬만하면은 인정하고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후차권인데 3번마 황금연못이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건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도 착차가 크게 깨졌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9번마 허니바로 우즈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던 그 레이스가 전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직전 경주도 선의권에 쫓아가면서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그야말로 뽕을 뽑은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탄 게 그게 전부인데 오늘도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거죠.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좀 배당이 엮여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강민이 배당마로 째려보는 마필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5번마 노블퀸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데뷔전에서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렸는데 강민이 그냥 꺾어들었던 마필이에요. 예상 상태가 정말 흥분기가 많았고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꺾었는데 착지 불량이 있었죠. 착지 불량이 되면서 거의 뭐 낙마가 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후미권에서 놀다가 끝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마필이 주행심사 때 4월 7일 날 주행심사 때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고 또 3월 31일 경주를 보면은 일부러 좀 뻑을 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노블킨이 보여준 액면은 없잖아요. 직전에 개바닥을 쓸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노려야 됩니다. 지금 덜 팔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팔리기 때문에 배당가치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하시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듀엘 최강이라는 마필도 4월 1일 경주 또 2월 25일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이 없어요. 근데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꼬장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죠. 발주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번만 듀엘 최강, 5번만 노블킨 요 두 마리는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4번만 카이즈키는 단독 선행을 나설 상황이고 또 배고픈 최원준 기수의 강력한 승부 의지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후차권에서 인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배당권에서 5번만 노블킨과 10번만 듀엘 최강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패월수와 3번마 로열 에이스, 9번마 두손아이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5번마 하이스타 정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6번마 패월수와는 오늘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사실 이 마필은 센 말은 아니죠. 작년 가을에도 이게 능력 미달,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고 그 뒤로 공백기가 길어졌던 2월 26일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었는데 최근까지 보여준 액면이 사실 별게 없거든요. 5월 28일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거의 다 와서 덜미가 잡히는 그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5월 28일 뛰었던 상대들이 또 강하진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약하게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이렇게 짜부가 됐잖아요. 짜부가 되면서 그 짜부되는 걸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후미권까지 쭉 밀렸다가 서둘러서 중속을 끌어올립니다. 선두권 뒤에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경합에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초반에 짜부되고 전개가 밀리면서 중속으로 힘을 썼다. 그 힘쓴 만큼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 전개만 잘 풀렸다면 충분히 2차까지는 넉넉하게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실격패를 당했던 그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뭐 3번마 로열 레이스 정도가 선행을 간다고 보고 많이 팔릴 텐데 6번마 패월수와도 여기서는 맘만 먹으면 선행 승부가 가능하죠. 6번마 패월수와는 쫓아가도 되고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지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3번마 로열 레이스인데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작년 9월 달에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공백기가 길었죠. 그리고 올 7월 달에 복귀전을 직전 경주에서 가졌는데 직전 경주는 뭐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만 돌다가 끝났다는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를 후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 8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혼자서 무너진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3번 로열 에이스는 여기서 선행을 가기도 어렵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거는 깜빡이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검증이 분명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외곽에 있는 9번마 두손아이라는 마필도 게이트 외곽에서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6월 25일 경주에서 1300m에서 그 안장이 좀 밀렸죠. 그러면서 1300을 버텨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경주 거리가 줄어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물론 초반에 좀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선행을 못하잖아요. 쫓아가는 전개로서 과연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2경주도 6번마 패월수와는 꺾을 수가 없는 인기 마필인데 후차권이 굉장한 난타전이라는 거죠. 자, 강민이 후차권에서 배당마 2마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는 2번마 파워코리아라는 마필인데요. 6월 10일 경주에서 능력 미달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는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기승했던 지하주 기수가 이 마필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진 동작 없이 그냥 붙들고만 말 다치지 말라고 붙들고만 통과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미달을 당한 6월 10일 경주고요. 그런데 그 전 경주를 보면 5월 6일 경주 보면은 마지막 경합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착차는 크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 4월 9일 날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7월 21일 경주에서 재검 때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마필들은 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에이스 트로피라는 마필도 7월 7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뭐 기존에 있는 능력 마필들과 같이 뛰었잖아요. 성파 뭐 이런 놈들하고. 근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착차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마필의 자체의 주법이라든가 또 주파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7번마 에이스 트로피 같은 마필이 안 팔리기 때문에 좀 더 배당 가치 있는 복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패월수화를 중심에 두고 2번마 파워코리아와 7번마 에이스 트로피 6놓고 2번 7번 배당 막건은 6놓고 2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상금이 많이 주어지는 경주.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착 상금이 3,420만 원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오케이킨, 5번마 PK타임, 9번마 로열 복순이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1번마 팔도대로랄지 또 8번마 서울의 별, 7번마 금은족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목하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오케이킨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그 횡운골이라는 마필과 같이 떴는데 횡골이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도 그야말로 막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행운골을 충마로 놓고 가지 않고 인기 순위 6위였던 오케이킨을 충마로 놓고 때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7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짭짤한 중배당을 챙겨 먹었던 그 레이스인데요. 10번마 오케이킨을 데뷔전부터 인기 6위였을 때부터 충마로 놓고 때렸던 이유는 바로 그 5월 19일 경주 주행심사 때 이미 다 보여준 거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는데 마지막 끝걸음도 그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후지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너무나 좋았고 또 당일 현장의 예상 보니까 그야말로 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10번마 오케이키는 여기선 또 됩니다. 직전에 워낙 여유가 많았어요. 외곽을 크게 돌면서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10번마 오케이키는 다시 한번 놓고 갑니다. 지금 선행마가요. 안쪽에 5번마 PK타임과 9번마 로열복순이 이 두 마리가 주행심사 때 빠른 순발력을 보였죠. 특히 5번마 PK타임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이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판에 대끼리 아니면 머리까지도 배당판 머리까지도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7월 14일 경주에서 굉장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이고 널널하게 주행심사를 통과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경주에 6월 30일 경주를 보면 선행을 나서지 못하니까 그냥 모래를 맞으니까 아주 개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관건인데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번마 로열 복순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내용이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두 마필의 전개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마 오케이퀸이다. 10 넣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후차권에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안쪽에는 2번마 아르고 갤러퍼라는 마필을 주목하는데요. 이 아르고 갤러퍼라는 마필은 6월 17일 경주에서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 때문에 재검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7월 21일 경주 재검을 받을 때 내용을 보니까 물론 좀 외곽을 크게 돌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외곽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다면 감각이 읽어주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안쪽이니까 일단 안쪽에서 외곽에 막아주는 말이 있으니까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마 아르고 갤러퍼는 안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주목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3번마 굿초이스라는 마필도 7월 14일 경주 그냥 바닥을 쓸어버 능력 미달이 돼버렸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7월 21일 경주를 보니까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승선에서 그냥 어떻게든 걸음을 숨겨보려는 그런 노력이 정말 많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번마 굿초이스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마 오케이퀸을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10번 놓고 기본 막권은 배당으로 공략합니다. 2번마 아르고 갤러퍼와 3번마 굿초이스 10 놓고 2번 3번 10 놓고 2번 3번은 기본 막권. 그리고 5번마 PK 타임이 요거는 현장까지 좀 갑니다. 요거는 아마도 받칠 수 있는 배당은 되겠죠. 5번 PK 타임도. 그래서 10번 5번은 방어 막권 정도 가져가시고요. 기본 막권은 10 넣고 2번 3번은 기본 막권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자, 이런 경주가 또 배당이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도 있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윈드파워, 2번마 샤프드림, 5번마 샤나오.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기를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안쪽에 1번마 러블리데이도 팔릴 거고, 또 문시영 기수 안장한 8번마 1등역을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편성 자체가 똥편성이죠. 센 놈이 없는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는 대부분 앞장 까는 놈들이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민이 언급해드렸던 마필도 앞장 까는 놈들이기 때문에 인기바로 팔릴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뭐 10번 또 5번 2번 이런 마필들. 자, 근데 외곽에 있는 10번마 윈드파워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사실 전부거든요. 쥐어짠 겁니다. 물론 오늘은 앞선이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조금 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잖아요. 이 마필이 4월 22일 경주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 같은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내용이 있어요. 강민은 그게 이 마필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2번마 샤프드림이라는 마필도 1300m는 장담하기 어렵죠. 5월 27일 경주 보면은 선행마 뒤에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고 6월 24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질 못했는데 6월 24일 경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은 선행만 나서면 하루 종일 뺑뺑 잡아 돌았던 날이에요. 그 무식하게 가벼웠던 그 주로에서도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 팔려요. 그나마 5번마 샤나오가 인기 마필 중에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이 6월 9일 주행심사 때에 초반에 게이트를 박차고 나오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일부러 눈치를 보면서 선행을 내줘버려요. 쫓아가면서도 한 3열 외곽을 돌면서도 마지막 뚝심이 굉장히 좋았고 직전 복귀전에서도 일단 8번 게이트가 좋지가 못했는데 외곽에서 이렇게 중속으로 외곽을 딱 가세하다가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직전에는 외곽 선임을 전개를 풀어갔는데 오늘은 5번마 샤나오가 그냥 밀면 선행이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뭐 2번마 샤프드림 이런 거 보내주고 쫓아가도 외곽 선임이니까요. 1300m 거리 경쟁력도 충분히 보였던 만큼
만큼 5번마 샤나오. 5번마 샤나오는 이 편성에서는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이 배당마로서는 이 9번마 골드스탁 직전 경주도 인기 9위였습니까? 이게 인기 9위였는데 이걸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야, 근데 2차권에서 거의 착차가 없어요. 뭐 반마신 목차 그렇게 깨졌는데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노립니다. 9번 골드스탁은 4월 2일 경주에서 이미 복귀가 잡혀 있죠. 철저하게 안 가면서도 끝걸음을 뽀록을 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사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9번마 골드스타까지는 실전 막건으로 실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5번마 샤나오 인기마 중에는 5번마 샤나오를 좀 더 세게 읽어주시고요. 배당마로서는 9번마 골드스타 5번 9번은 일단 뭐 기본 막건으로 그렇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강민이 좀 폭탄 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승부 타임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번 샤나고 놓고 기본 막건은 9번마 골드스탁 그리고 강민이 폭탄 배당을 노리는 복병마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금투사, 9번마 고센, 그리고 10번마 해피스트, 3번마 퍼펙트 러버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상황입니다. 더 나가서는 8번마 영아마리랑이랄지 또 4번마 골든 바스카랄지 안쪽에 1번마 센 챔피언 이것도 뭐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쪽에는 2번마 금투사, 2번마 금투사를 주목합니다. 2번마 금투사는 데뷔 초에는 사실 불안한 내용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 마필이 그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데뷔 초에 작년 10월이었습니까?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이 모래를 맞고 외곽으로 이렇게 삐졌어요. 그러니까 외곽 크게 돌면서 능력 미달,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죠. 금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를 보면은 모래에 대한 악벽이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거든요. 직전 경주도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모래를 많이 맞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나마 외곽에 있는 뭐 고센이랄지 해피스트랄지 뭐 이런 마필들, K 마운틴 이런 놈들이 외곽에서 선행을 노려볼 텐데 내선에서 최적 전개죠. 2번마 금투사는 뭐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뭐 꺾을 수가 없겠네요. 2번마 금투사는 인기마 중에는 2번마 금투사 요걸 좀 세게 보고요. 문제는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 팔린 마필들 중에서 이 9번마 고센이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서 이게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순군전 아닙니까? 순군전? 뭐 감량 조건은 좋아도 직전에 뛰었던 그 상대들이 강했다고는 도무지 뭐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요. 직전에 개척자와 같이 뛰었다. 개척자는 그 다음 경기 나와서 뭐 개바닥을 쓸어버린 그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9번마 고센은 직전에 끝걸음에 여력도 전혀 없었고 뛰었던 상대들도 강하지 않았고 이런 건 뭐 인기마로 팔려도 강민은 뭐 세게 읽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0번마 해피스트라는 마필이 아마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복귀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경마 팬 분들이나 정말 또 복귀를 열심히 하는 어떤 전문위원들도 직전경주 해피스트에 타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죠. 진로가 많이 막혔어요. 근데 강민이 그 경주를 이렇게 쭉 보면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됐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요. 진로가 막힌 건 맞아요. 하지만 진로가 막히지 않았더라도 과연 자력 입상까지 가능했던 상황이냐?
그거는 의문입니다. 직전 경주 강민이 이거를 완전히 삭제 처리해드리면서 적중을 했잖아요. 삼복승식을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그 전에 보여준 6월 4일 경주라든가 4월 15일 경주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못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10번 해피스트도 9번마 고센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2번 금투사를 놓고도 후차권에서 충분히 먹을 게 있는 레이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4번마 골든바스카입니다. 자, 이 마필은 5월 27일 경주였습니다. 그때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1년이 훌쩍 넘는 공백기가 길었죠. 그러니까 4월 22일이, 그러니까 1월 23일 날 뛰고 4월 22일 날 뛰었는데 1월 23일 뛰었던 거는 2016년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뛰고 올해 4월 달에 뛴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2일 경주에서는 1년 한 3개월 공백기가 있으면서 승부 자체를 아예 안 했죠. 그리고 5월 27일 경주 강민이 대가리로 세워놓고 38.5개. 이거는 뭐 무조건 가면은 그냥 쌍으로 간다. 골든바스카의 엑설런트 키를 38.5배를 승부 막건으로 아주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전 경기로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그냥 뒤에서 의지 자체도 사실 좀 덜덜했고요.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는데 오늘은 2번마 금투사가 선행이 아니면 4번마 골든바스카가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을 바짝 붙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4번마 골든바스카는 고배당으로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냐 안 가냐 그 의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 마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일단은 2번마 금투사를 놓고 기본마 거는 4번마 골든바스카는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4번은 기본 마건이다. 그리고 인기 마필 9번마 고센, 10번마 해피스트 이런 마필들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건 좀 조심하자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여지는 판때기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9번마 상비군, 2번마 라운킹덤, 11번마 샤인퀸 이렇게 세 마리가 준 대끼를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뭐 6번마 펄킨이랄지 뭐 더 나가서는 12번마 남원퀸이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 다 불안합니다. 자, 강민이 이번 경주에서 터지면 정말 초대박 배당도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9번마 상비군 같은 마필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강민은 이 9번마 상비군을 한 번도 센 말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마필은 배당판에 개바람만 불다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고 자력 이착을 성공했던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직전에는 정말 잘 뛴 건 맞아요. 근데 안쪽을 파면서 정말 전개도 잘 풀렸고 그 전에 5월 14일 경주를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부족했거든요. 이 마필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예요. 근데 오늘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늘어난 조건이에요. 그리고 직전보다 훨씬 페이스는 앞선 전개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9번마 상비군은 여기서 인기마로 팔려도요. 강민은 이거 정말 불안하게 봅니다. 정말 예상 상태가 좋다면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공략할 생각이 없어요. 안쪽에 2번마 라운킹덤이라는 마필도 문성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고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당일 뭐 배당판에 심하게 깜빡이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민은 2번마 라운킹덤 이 마필 자체를 한마디로 똥말로 봅니다. 이거 뭐 들어와서 강민 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민은 소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필은 1200은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게 1200에서 한번 뺑 잡아 도른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2월 18일입니까? 2월 18일 날 이동화가 타고
그때 인기 2위로 팔리고 선행하고 한 바퀴 잡아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선행마가 잡아 돌리는 날이었어요. 그 외에는 사실 이 마필이 지구력이 1000m도 버틸까 말까 하는 마필입니다. 2월 18일 날 같이 뛰었던 그 상대가 속도신화입니다. 속도신화. 속도신화가 우승을 하고 나운킹덤이 2착을 했는데 속도신화가 어떤 말입니까? 속도신은 그 다음 경주, 그 다다음 경주 계속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지금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바닥을 쓸고 있는 그 말이잖아요. 속도신화가. 그러니까 이마필이 선행을, 나운킹덤이 선행을 하고 입상을 했던 2월 18일 경주는 너무너무 약한 편성에서 주로 상황도 많이 받쳐줬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이마필의 전부라고 봐요. 여기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하고 버틴다. 자력으로 넉넉하게 버틴다는 그림을 강민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2번, 9번 요 두 마리 다 못 믿습니다. 11번마 샤인킨이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과연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관건이죠. 직전에 1300을 버텨내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좀 불안불안한 인기 마필들, 좀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한 대끼리 깜빡이 그런 배당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를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필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편성 제대로 만났고요. 1200 제대로 경주거를 노리고 출전하면서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인기마들이 지금 다 불안하기 때문에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는데 고배당 복병마를 과감하게 대가리로 서놓고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마건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가는 말을 놓고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마건을 공략하는 오늘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번 7경주를 고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당일 현장에서 현장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이랄지 또 무엇보다 승부 의지에 대한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현재까지 제가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장 분위기 좋으면 배팅 강도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할 필요도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6번마 드림영천, 7번마 라운메이커 직전에 나란히 입상을 했던 이 두 마리가 대끼리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승군전이지만은 5번마 바이칼전사 또 더 나가서는 뭐 4번마 관악함성도 문시영 기수 한장이니까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능력 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번마 드림영천은요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뚝심을 보이면서 근성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발전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선행마 뒤에 정말 그림 같은 전개,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6번마 드림영천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 상황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7번마 라운메이커라는 마필은 직전에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발빠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에 1번은 영원한 순간도 빠르고 또 3번 리드업도 빠르고 그 외에 뭐 발빠른 마필들 천지입니다. 9번마 엑셀런트 킨도 빠르고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에서 과연 직전처럼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림 자체는 깔끔하지가 못하죠. 5번마 바이칼전사가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상승세가 좋아서 또 인기마로 팔릴 거거든요. 5월 27일 경기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6.7배도 또 적중을 했던 보석 상자를 충마로 놓고 때렸던 경주였죠.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했던 그 마필인데
5월 27일 경주는 사실 끝걸음의 여력은 없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상대 마필들이 강하지 않았어요. 특히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면서 입상을 성공했는데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최선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선두권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6번마 바이칼 전사도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불안한 믿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강민의 관리 마필 인쪽 1번마 영원한 순간은 이번 경기에서는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일단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6월 3일 경주 기억이 나시죠? 그때 인기 순위 4위였을 때 강민이 이걸 대가리도 세워놓고 영원한 순간의 자비동행 61.9배 배당 짭짤했습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그 전에 5월 6일 경주를 보면은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밀고 나오다가 착지 불량이 있었죠. 좀 주춤주춤했죠. 그러면서 외곽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았던 복귀 내용이 있어서 6월 3일 경주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합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1000m로 경주 거리를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영원한 순간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엑셀런트 퀸이라는 마필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4월 29일 날 41.3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고 5월 27일 경주에서도 38.5배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6월 24일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마지막 싸움에서 좀 밀리긴 했어요. 그리고 뭐 강착이 됐죠. 원래는 그때 3착을 왔는데 4착으로 강착이 됐던 그런 내용인데 끝걸음은 나쁘질 않았고요. 직전 경주도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좀 붙들고 내주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걸음이 밀리긴 했는데 착차는 뭐 크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 엑셀런트 퀸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1200, 1300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는 전개를 풀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는요. 안쪽에 마필들 보내주고 쫓아가도 외곽 선입을 바로 바짝 붙여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줄어든 경주거리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민이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는 마필이 안쪽에 1번은 영원한 순간, 9번은 엑셀런트 퀸, 또 나머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복병까지 강민 현자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 좀 과감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 관심권에 있는 복병만은 1번마 영원한 순간과 9번마 엑셀런트 킹까지는 반드시 주목을 하자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삼정 타핏, 2번마 삼정 매그넘 요 두 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동일 마주가 두 마리를 출전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5번마 팩트 헤븐스라든가 또 4번마 무한도마라든가 외곽이 12번마 MRB상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일단 6번마 삼정 타핏이 김덕현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이 김덕현 기수가 그 7월 1일 날 그러니까 데뷔하는 첫날이었죠. 첫날 바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이 삼정 타핏 아니겠습니까? 강민이 그 경주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돌려보면서 이 김덕현 기수가 신인 기수 중에는 가장 좀 싹수가 있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김덕현 기수 계속해서 강민이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기수고 또 기대에 부응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기수잖아요. 근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직전보다는 분명 상대들이 강해졌고 무엇보다 선두권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안쪽에 2번마 삼정 매그넘도 빠르고 팩트 헤븐스도 빠르고 또 외곽에는 12번마 MRB상이라는 마필도 되든 안 되든 여기선 뭐 선행 강공이죠. 그래서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과연 삼정 타핏이 얼마나 서둘러서 능동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번 삼정 타핏이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또 덕현이 태워놓고 안 가는 건 없죠. 무조건 이빠이 가는 그런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안쪽에 2번마 삼정 매그넘이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고 있어요. 6월 11일 경주도 보면은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2착을 버텨냈고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 선입으로 이렇게 딱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질 않았습니다. 초반에 좀 힘을 쓴 만큼 끝걸음이 부족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쪽 게이트 이점에 선행 승부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 인기마로 팔리는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라는 거죠. 뭐 감량 조건 좋고 게이트 좋고 다시 한번 강공은 필연입니다만은 3착 승군한 마필을 바로 승군전에 깜빡이로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삼정 매그넘도 총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자,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일단 7번은 클린업 파워는 배당팔에서 뭐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인데 5월 13일 날 패출혈 2회가 발생하면서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직전 7월 21일 날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과연 이게 클린업 파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 클린업 파워도 현재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고배당 복병이고요. 아직 3점밖에 뛰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안쪽에 3번만 이터널 코리아라는 마필도 7월 14일 날 능력 미달을 당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7월 21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건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번만 이터널 코리아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4번만 무한도마는 1억원짜리 비싼 마필인데요. 전적을 놓고 보면은 35전 2승 2착 7회. 뭐 전적 자체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가 좋은 거예요. 4월 23일 경주에서 청담불패에게 8마신을 진 거거든요. 물론 착차는 컸습니다만 편성이 강했다고 보여지죠. 청담불패는 지지난주였습니까? 그때 7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기마로 팔 때 강민이 좀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 전까지 5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청담불패가. 그러니까 4월 23일 날이 이게 한 3연속인가 2연속 입상했을 때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3일 날 청담불패라는 능력마를 상대로 2착을 지켜내는 경주 내용,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2착을 지켜내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고, 직전 경주도 좀 외곽에서 경합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정타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4번마 무한도마의 전개 상황의 이점, 분명히 여기서는 좀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무한도마를 강민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배당으로서는 3번마 이터널 코리아와 7번마 클린업 파워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천원 편성 인기마 접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2번마 도시농부, 6번마 프라이빗 파크, 그리고 5번마 진격의 영웅. 자, 이렇게 3마리가 준대끼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3번마 마이티존, 또 4번마 호바리, 뭐 이런 마필도 배당판의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이번 구경주는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로 봅니다. 딱히 뭐 쳐다볼 만한 복병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싸움에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번마 도시농부는 5월 21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시원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4월 8일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던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5월 21일 경주는 그냥 꺾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뭐 착지 불량도 있었고 뭐 전개가 잘 안 풀렸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5월 21일 날은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를 보면서 강민이 꺾었고 직전 경기를 앞선이 와장창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거리 적성을 1700m는 사실 이마필이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선두권이 강한 편성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앞선이 좀 무너지는 편성에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이 도시농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승군전이지만은 외곽에는 6번마 프라이빗 파크가 최근 상승세가 좋잖아요. 사실 프라이빗 파크라는 마필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복귀가 잡혀 있던 마필이에요. 철경이가 타고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거, 그리고 현장에서 또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가을부터 복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4월 1일이었습니까? 4월 1일 날 강민이 이거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죠.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과천 언더의 승부 막건을 그때 88.7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1700에서 그 뒤로 꾸준하게 뛰고 있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이거는 더 뜁니다.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가든지 또 직전처럼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요. 외곽 선입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결승선에서 막 쭉쭉 뻗어나가는데 이거는 뭐 걸음이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단독 선행이죠. 지금 상대 선행마가 보이질 않잖아요. 뭐 마이티존 뭐 이런 거는 뭐 선행 잽시가 안 되고 6번마 프라이빗 파크가 여기서 그냥 독땡이네요. 독땡. 승군전이라도 6번마 프라이빗 파크는 여기서 또다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6번 프라이빗 파크를 충마로 놓고 인기마 2번마 도시농부 5번마 진격의 영웅. 진격의 영웅도 직전 경주에 인기 7위였는데 거의 뭐 2착을 들어갈 뻔했던 그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이 구경주는 뭐 크게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팅의 중심에는 6번마 프라이빗 파크. 6번마 프라이빗 파크는 승군전이라도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터지면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가 이번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불안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주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페나코바 그리고 11번마 돌아온 난리, 안쪽에 1번마 북마드림, 직전에 같이 졌던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거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2번마 투게더 허그랄지 또 7번마 굿투율할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능력마가 아닙니다. 4번마 페나코바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월 16일 경주에서도 그때 배당판에 문세영이 타고 올머리로 팔렸을 때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 4번마 페나코바입니다. 이 마필은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편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좀 보여준 게 있는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못 믿습니다. 이런 거 못 믿는 말이고요. 외곽에 11번마 돌아온 난리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거 똥말입니다. 똥말. 4월 30일 날 인기 2위 깜빡이를 팔았을 때 완전하게 삭제. 6월 3일 날도 인기 1위 팔렸을 때 완전하게 삭제. 직전 경주도 인기 3위 완전하게 삭제. 계속해서 책임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꺾어드렸던 마필이 이 돌아온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인기바로 팔리거든요. 2천 여기서 안장에서 또 팔려요. 이것도 늘어난 1700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또다시 배당판에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만 이건 못 믿는 말이고요. 1번마 북마드림이 일단 안쪽 게이트는 정말 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그나마 조금 강하게 읽어줄 마필이 북마드림이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마필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1700을 뛰었던 2월 4일 경주 또 작년 12월달 경주 보면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이 있어요. 인기도에서는 한 6위권 이렇게 될 건데 이편성에서는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복병마,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주력으로 공략하는 막권도 인기마가 아닌 복대복 막권을 주력 승부 막권으로 조지고 들어갑니다. 이번 10경주는 저배당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 막권 공략해 들어갑니다. 이번 10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도 어마어마한 혼전입니다. 사실 이번 11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골머리가 아팠어요. 일단 전개 자체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하고 어떤 놈이 선입으로 쫓아가서 막판에 어떤 놈이 취입으로 올라오겠다. 이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기가 어려운 그런 편성입니다. 그냥 액면으로 딱 봤을 때는 1번마 와와 여정부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기 때문에 선행 승부가 되겠거니 외곽에 10번마 티타니아라는 마필도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오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도요. 발빠른 마필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강한 상대들을 만나서 제대로 앞장 승부가 안 됐던 마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와도 할 말이 없는 한마디로 대단히 위험한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4번마 천지공사 그리고 1번마 와와 여장부 11번마 컴플리트 하이 그래도 요 세 마리가 대끼리 둔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더 나가서는 6번마 대성루비 또 7번마 스타 퍼펙트 이런 기본 스피드 좋은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상황인데요. 지금 충마가 없어요. 인기마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11번마 컴플리트 하이가 아마도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보여준 그래프 상으로만 놓고 봐서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은 내용을 알아야죠. 6월 3일 경주에서 강민이 35.6배를 적중했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5월 7일 경주도 대가리를 세워놓고 21.2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딱 두 방으로 앞쪽 막건을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1번마 컴플리트 하이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려도 강민은 웬만하면은 접어놓고 갈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노려야 될 이유 분명히 있었어요. 6월달 35배 5월달 21.2배 강하게 노려야 될 이유를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오늘은 약하게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의 중심에 세워놓고 때려야 된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요. 강민은 이번 경주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많이 남아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강민은 개인적으로 2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조집니다. 놓고 조지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고 폭탄 배당도 엮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번마 파티 파워 같은 마필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겠습니다만 직전에 천지공사와 같이 뛰었던 내용을 복기를 보면 천지공사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린다면 당연히 파티 파워도 더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고배당으로 엮여 들어갈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인기마들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 과감하게 복병마를 세워놓고 가는데 든든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가는 말을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막건 이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스페로가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3번마 센타포바와
7번마 서울퀸 이 두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가겠죠. 그리고 1번마 소아라 천지랄지 또 5번마 초원볼트랄지 뭐 이런 마필들이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성기수 한장은 7번마 서울퀸이 직전에도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인데 지금 문성기수 안장이라서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민은 이 서울퀸이라는 마필 자체를 센 말로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 서울퀸을 한 40배가 넘는 배당을 또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 마필의 전력 변화를 좀 살펴본 거예요. 5월 14일 경주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건 좋았습니다. 이게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5월 14일 경주가 좋았던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편성은 너무나 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2차가 됐던 로열 에센스 그 뒤로 계속 바닥만 쓸고 있고요. 질풍 독주라는 마필도 그 다음에 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그 마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퀸이 떴던 5월 14일 경주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최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6월 10일 경주 3차까지 왔어도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어도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인정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직전에는 1000m였기 때문에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2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는요 서울키는 이거는 못 믿는 말입니다. 문성기수 기승술로 어떻게 뭐 끌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마필 사이즈 자체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뭐 당일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불면 아무래도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보다는 7번 서울퀸이 깜빡이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강민은 7번 서울퀸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6번마 스페로가 안요리 기수 안장이지만은 최근의 상승세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1700m를 떴던 6월 11일 경주를 보니까 근성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직전 경주도 살살살살 몰고 가면서 중속을 끌어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지녔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1번마 소아라 천지나 또 센타포바나 이런 마필들이 앞장 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외곽선이 일찍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스페로다. 그러니까 6번마 스페로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1번마 소아라 천지는 3월 18일 경기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29.2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최근 경주에서는 강민이 뭐 강하게 읽어주지 않았는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한 선행만 아니지만은 얼마나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죠. 3번마 센타포바라는 마필도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말이에요. 이 센타포바라는 마필 이게 작년 가을이었습니까? 작년 가을에 그냥 기습적인 선행을 쏘고 나서면서 대차로 거리차를 벌렸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이죠. 또 작년 말이었던가 그때 또 채찍을 놓치면서 이게 3착에 또 머물렀던 3착인가 4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작년 10월입니까? 작년 10월 29일 날. 그 때문에 이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말로 그렇게 보는데요. 8마리 단출한 편성이라서 뭐 배당을 공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6번만 스페로 하나만큼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자는 겁니다. 6번 스페로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인기 마필은 7번마 서울키는 불안한 말로 좀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번, 7번에 아마 대끼로 갈 것 같아요. 6번, 7번에 깜빡이는 인정하기가 어렵고 6번만 스페로를 놓고 후차권을 압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혼전입니다. 강축마가 없어요. 배당판에 얼레벌레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는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만은 확실하게 놓고 때릴 인기마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번 13경주도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4번마 골드패션, 9번마 아마존에스, 그리고 안쪽에 3번마 안양치타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거고요. 또 1번마 꿈의 시련이나 골드스타일스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합니다. 4번마 골드패션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드패션은 못 믿는 말이다 라고 강민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라하를 놓고 델타K에 16.3배를 승부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상당한 고배당을 기대했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면서 16.3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쌍으로 때려 먹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직전 경주도 골드패션이 깜빡이로 팔렸을 때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마필이 1200이 적정거리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능력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6월 10일 경기에서 어쩌다 한번 잘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매번 이빠이 가서 깨졌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번마 골드패션은 오늘 늘어난 부담장 2.5kg 못 믿습니다. 강민의 승부막건에 4번마 골드패션은 없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정말 예상 상태가 좋아가지고 막 번쩍번쩍하면 그때 조금 받치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4번마 골드패션이 인기 1위로 팔린다. 이런 불안한 인기말을 접고 가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정말 터지면 크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레이스로 강민은 봅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됩니다. 3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고요. 안쪽에 1번마 꿈의 시련이라는 마필은 당연히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이게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달에 꿈의 시련의 엄지강호 209.6배를 대박 배당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승군전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에요. 계속 사연을 안고 가는 말이죠. 그래서 1번 꿈의 시련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6위권, 7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놓고 갑니다. 고배당 충마 놓고 갑니다. 이번 13경주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경주 철저하게 중고배당 승부막건 강하게 들이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4경주입니다. 혼합 1분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1200 거리에 대한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흥룡, 1번마 가속불패, 9번마 파랑주의보 자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6번마 다이샨이랄지 또 8번마 정글드러머 10번마 태양왕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4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크게 고배당을 공략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1200m에서 선두권이 지금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 아닙니까? 이 편성에서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후차권도 2마리로 압축이 됩니다. 딱 2방 승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를 완전하게 꺾고 압축 승부 막건을 때리기 때문에 고배당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4경주는 고배당 승부는 아닙니다만은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승부 막건 때리고 받치는 막건 딱 2방으로 확실하게 아도를 치겠습니다. 자, 이번 14경주는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중배당 승부 막건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1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배당판이 한 5마리, 6마리 정도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9번마 큐피드 플라워가 최근에 2연타를 때렸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2번마 구통사, 10번마 섬광이, 또 4번마 룰주, 1번 모닝스카이, 8번 제라한, 뭐 이런 놈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승부경주는요, 구멍수를 여러 구멍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합니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6마리 중에서 3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합니다. 3마리는 지워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지워야 되는 인기마 3마리는 완전하게 꺾는데, 그 중에서 물론 대끼리 막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경주는 불안한 인기마를 완전하게 잘라버리고, 자, 대가리, 승부지 대가리를 분명히 세워놓고 딱 2방으로 압축 승부를 때립니다. 일단 중배당 2방을 승부 막건으로 때려놓고,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어요. 1400이고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분명 전개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개 복병마, 역시 고배당입니다.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를 딱 받쳐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경주는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배팅을 들어가는데, 불안한 인기만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합니다. 그리고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을 기본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마지막 15경주는 강민이 예상 배당을 생각해 봤을 때 두둑합니다. 짭짤하게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경주 승부경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